新平、ちゃんと私のこと見つけてよ。ミオのこと守っちゃってね。 이런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신페이는 애니 시작 2분도 안 돼서 범죄자 새끼가 되어버리 아니 안경을 쓴 여성에게 뺨을 맞아버렸고 신페이는 2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작은 섬 히토가시마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俺の幼馴染の小船牛尾の葬儀に参列するために 그리고 꿈에 나온 여자아이의 장례식을 위해서였죠. 그런 신페이를 굉장히 반갑게 반기는 여자아이가 있었으니 이 소녀의 이름은 미오. 꿈에서 우시오가 지켜달라고 말한 여고생입니다. 그렇게 친언니인 우시오 곁으로 날아갈 뻔한 미오를 꺼내주고 나서 그 둘은 장례식으로 향하였고 영원히 누워있는 우시오는 10년 전 부모가 세상을 떠나 우시오의 가족에게 거둬진 신페이에게 소꿉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들의 시덥잖은 속삭임 속에 誰な今のあかんで写真ら 셔터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소꿉친구인 소우가 등장하죠. 소우는 우시오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바다에 떠내려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단 말해주었고 장례식을 진행하던 도중 あの子見てみ牛尾が命に変えて救ったんがあのしおりちゃんなんや 우시오가 구해줬던 아이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また夜に電話すら詳しい話はその時に 이 외에도 아직 말해줄 정보가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밤이 되어 미오와 우시오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신페이가 만든 카레를 먹는 순간 あれどないしたんみおちゃん自分の家ぼーっと眺めて 이상하게 작은 섬을 순찰하는 유일한 경찰이 교복을 입고 있는 미오를 발견하죠. 그 시각 신페이는 소우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되었고 その検視で吉川線が見つかったんや牛尾の首にな 우시오의 목에서 누군가가 목을 조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시오가 시오리를 구하려던 순간 미오와 소우도 곁에 있었지만 주위에는 자신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살로 내릴 수 없어 사고사로 결론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세한 사정을 들은 신페이의 방에 미오가 찾아왔고 お姉ちゃんが最後につけてたネックレス、しんちゃんが持ってた方がええと思って。 우시오의 유품을 주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죠. 그와 동시에 우시오가 타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미오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ミオお前なんか知ってんのか 라며 물어보지만 미오는 말해주지 않은 채 넘어갈 뿐이었죠. 미오에게 받은 우시오의 유품은 사실 과거 신페이가 처음으로 선물로 준 조개를 목걸이로 만든 것이었고 과거를 회상한 신페이는 갑작스레 우시오의 죽음을 실감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우시오의 신경을 돌리기 위해 아버지를 도와 가게 알바를 시작하였고 暑い暑いやいつもの頼むわ 분주한 가게에 어젯밤에 등장했던 경찰이 이 가게에 들어서죠. 이 작은 섬에 근무하여 비전없는 경찰 아저씨는 小早川さんとこ一家全員消えてしもて 아침에 시오리 가족 모두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빚이 좀 많았던 집안이라 야반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말을 들은 미호는 어째서인지 가게를 도망쳐 나가기 시작했고 신페이는 그런 미호를 쫓아가죠. 그렇게 미호를 쫓아 시오리 집 앞에 도착한 신페이는 주저앉은 미호를 찾을 수 있었고 미호는 시오리가 요즘 상태가 일주일 전부터 조금 이상했다며 鷹の巣山でな、虫取りしてる時に見たって。しおりちゃんそっくりの女の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そらおまん影やいしょ 그리고 이 마을에 사냥꾼 아저씨가 등장하더니 그것은 그림자병이라고 하며 影を見たもんは死ぬ影に殺されるんや 그림자는 본체를 죽이고 본체인 척하여 본체의 주위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미호는 私見たんよ、お姉ちゃんの影。お姉ちゃんが亡くなる3日前な。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죠. 이 얘기를 들은 신페이는 냉정하게 마을의 신사에 살고 있는 하루코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자 얘기하였고 신사에 도착한 신페이와 미호이지만 신사 안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도망친 무엇인가를 미호와 신페이가 쫓아가기로 했지만 너무나도 빨리 도망쳐서일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려 그 소리를 따라간 결과 신페이의 뺨을 후려쳤던 여성이 총을 맞아 쓰러져 있었죠. 미호는 황급히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달려나갔고 여성은 한 번 더 총을 맞아 사망합니다. 料理やって。 그리고 그림자가 등장하여 미호와 신페이를 저격합니다. 그런데 신페이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죠. 이번에도 무엇인가를 꿈꾸듯이 봐버리며 일어난 신페이는 전과 같이 안경 누나에게 뺨을 맞고 나서 大丈夫か。 지가 때려놓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죠. 아무튼 이제서야 아까 이 여성이 총을 맞았다는 사실이 기억난 신페이는 鉄砲で撃たれたことってあります
이젠 미친놈 취급까지 받을까 걱정되기 시작했고 자신이 과거에서 전생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어제 새벽까지 읽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쏙 빼닮은 가짜로 바꿔치기 당했다는 호러 미스테리 소설을 읽었던 탓에 나쁜 꿈을 꾸었다 생각할 뿐이었죠.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마을에 도착합니다. 역시나 이 광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신페이는 다시 한번 익숙한 모습의 미호를 만나게 되었고 嘘だろデジャブってこういうことを言うんだろうか 점점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신페이입니다. 심지어 브레이크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신페이죠. 그렇게 장례식에서조차 과거에 봤던 장면들과 똑같은 장면이었고 俺は7月22日をもう一度繰り返してる 자신이 과거로 전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과거처럼 장례식에서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과거처럼 빛을 잃은 듯한 시오리를 발견하죠. 시오리가 여기 있다는 말은 과거대로라면 내일 이 가족은 실종됩니다. 심지어 이 순서대로라면 미호는 물론 자신도 그림자에게 저격당하죠. あの影が本当にいるってことにならないか 그렇게 시간은 지나 다시 밤이 되었고 너무 많은 생각에 잠긴 신페이는 잠시 바깥바람을 쐬기 위해 집 밖을 나가기로 합니다. 밖을 나온 신페이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많은 정보를 정리하기에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 あれ突村どないしたんみおちゃん。自分の家ぼーっと眺めて 과거처럼 그림자를 발견한 경찰이 등장하죠. 그리고 신페이는 미호의 그림자가 그대로 경찰을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을 발견하죠. あいつミオじゃない影や 그와 동시에 그림자는 경찰을 찍어 경찰과 똑같은 생긴 그림자를 생성하였고 よっこい小一。 그 그림자는 본체를 찍어 본체인 척 살아가기로 하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신페이에게 갑자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고 そうからこの時間しま 이번에도 미호에게 찔릴 신페이는 죽고 말죠.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ミオのこと守っちゃってね 그는 7월 22일 마을 앞으로 다시 전생하죠. 그때부터 신페이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그리고 우시오의 말대로 미호를 지키기 위해 자전거를 막아서고 수영도 못하는 녀석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돼요. 물론 수영을 잘하는 미호가 구해주게 되지만요. 그 후로부터 최대한 최악인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신페이는 가장 먼저 그림자에게 죽을 경찰을 살리기로 했고 장난 전화를 걸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죠. とにかく今日を生き延びることだ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소에게 내일 자신이 연락하겠다 말했으며 최대한 휴대폰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 이 모든 사실을 녹화하기로 하죠. 그렇게 핸드폰을 숨겨놓은 채 오늘 하루만큼은 집에서 숨죽여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목욕 중인 묘를 습격했을 수도 있다 생각한 신페이는 바로 문을 열어보지만 좋은 건 저만 볼 거기 때문에 아무튼 묘는 건강하게 발육이 잘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을 때 핸드폰을 확인한 신페이는 확실하게 찍혀있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이 그림자를 묘에게 보여주게 되죠. 影って言うんやろそういうの 그리고 이로써 신페이뿐만 아니라 미호도 우시오가 그림자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렇다는 건 일주일 전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한 시오리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호를 구하러 가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위험한 곳에 미호를 데려갈 수 없었던 신페이는 혼자 가기로 하죠. 그렇게 시오리 집 앞에 도착한 신페이는 어느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와 함께 시오리 집을 수색하게 돼요. 시오리의 집에는 TV도 켜져 있으며 식탁을 보아 아직 식사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집을 수색하던 신페이는 이미 한 발 늦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신페이는 바로 자신을 부감하여 이 가족들이 습격당한 것은 어제 저녁 식사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많은 것을 관찰하기 위해 위층으로 향하죠. 그림자의 크기로 봤을 때는 어른이었기에 아직 시오리를 찾아내야만 했고 어둠으로 가득 찬 위층에서 불을 켜 확인을 물으니 씨발 놀래라! 아무튼 自分そっくりの女の子を見たんやって 이때 시오리가 이미 그림자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それとも私の体どっか変確定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터졌던 플래시와 셔터 소리는 시오리의 짓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아마 우시오를 죽인 것은 시오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복제하는 그림자에게 신페이는 다시 한번 죽음을 どうない上に誰かおったか 아주머니는 신페이뿐만 아니라 제 팬티도 지켜내죠. 그렇게 다행히 목숨을 건진 채 시오리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신페이는 그림자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을 구하기로 하였고 이번 생은 항구에서 먼저 눈을 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島にある宿を回ってみるか 그렇게 섬에 있는 모든 숙소를 찾아본 결과 자신의 숙소에 묵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렀다는 사실만 건진 채 그녀를 찾아낼 순 없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가게에 도착한 신페이는 突村あっつやっつ。あ 전생에는 그림자이지만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찰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전생과는 완전히 다른 경찰의 반응을 보고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일까 せや。お前に渡しとかなあかんもんあんねん。俺。 신페이는 우시오의 핸드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우시오는 죽기 전날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핸드폰을 신페이에게 건네주려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마침 신페이는 소를 만나게 되었고 牛尾はしおりちゃんの影に殺された
의지할 수 있는 소이기에 모든 것을 털어놓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림자는 진짜와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 こんな話してるお前が影かもしれやんちゅうこっちゃな。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해야만 한다는 것도 털어놓죠. 하지만 사진에 찍힌 것을 봐선 그들은 도깨비나 유령이 아니기에 生き物やったら対処法はあるはずや。そやろ新平。 나름의 대처법도 있기 마련입니다. 미호는 지금 당장 신사로 가자고 하지만 지금 신사에 갔다간 그림자들에게 죽을 가능성이 있기에 신페이는 내일 가자고 하죠. 근데 또 내일은 이 마을에서 여름 축제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신사가 굉장히 바빠 하루코라는 인물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파 속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의 암고를 정하고 나서 헤어지기로 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しんちゃんはいつまで島にいてるん？ずっといてたらええのに。 이것으로 일단 신페이가 조이에게만큼은 그림자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죽일까요? 아무튼 다행히 다음 날인 7월 24일 저녁까지 별일 없이 도달할 수 있었고 신페이 앞에 그렇게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난 우시오이지만 우시오가 너무나도 이 축제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얼른 축제에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모두 축제를 즐기던 도중 신페이는 조금 약한 모습을 소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お前が頼りないんやったらミオちゃんのことは俺に任せてもらうで。 이것으로 이들은 삼각관계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주위가 시끄럽자 미호는 무슨 일인지 다가와 何の話してんの？いやその 아무튼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신페이는 불꽃놀이가 끝난 직후 잠깐이지만 신사에서 생활하는 하루코를 만날 수 있다 얘기받음과 동시에 환상일지 모르지만 우시오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신페이는 모두를 두고 환상일지 모를 우시오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신사를 벗어나 바다에 도착하고 나서야 죽었다고 생각한 우시오를 만날 수 있었죠. 자, 과연 신페이는 그림자에게 미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우시오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서머타임 랜더였습니다. 자, 장르 서스펜스 루프를 가지고 있는 서머타임 랜더는 OLM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아마 이번 분기 애니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면서 몰입도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작화도 그 어느 작품보다 위라고 볼 수 있고 장르에서 흘러나오는 몰입도는 애니 잠깐 봤는데 벌써 엔딩 흘러나오고 그랬죠. 특히나 루프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 엔딩만 깔끔하다면 분명 수작에서 명작이 될 수 있다고 볼 만큼 포텐셜은 어마무시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태린 캐릭터를 제 손녀 빼면 별로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이 미호라는 캐릭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뻐버리는 바람에 작가팀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자극적인데 또 재밌는 작품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서머타임 랜더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